네, 네 이제 2021 대입 서울권 대학 지원 방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20, 2021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전형 명칭만 종합형, 하급형에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졌고요. 논술 인원도 거의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 1차와 2차의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소개서를 언제 넣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1차는 원서 쓸 때 자기소개서를 넣고요. 2차는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넣습니다. 그 말은 2차는 수능을 치고 다른 대학을 상위권에 지원했다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보험적 성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보험이 된다는 건 1차의 성적과 2차의 성적을 단순 비교하면 내신으로 2차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만 하면 1차가 좀 더 성적이 낮을 수 있다라는 거. 2차는 보험이 되지만 1차는 보험이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서강대 자기주도형, 올해는 1차 이렇게 되는데 바뀐 내용입니다. 국어 국문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 모집에 지원자가 115명이 와서 11.5대 1이었어요. 최종 합격자가 35명, 무려 학종에 35명이 나왔습니다. 최종 경쟁률이 3.29대 1이었고 충원율이 무려 250%였어요. 왜 이렇게 충원이 많이 됐을까요? 서강대는 4등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음에 서강대다 보니까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뺏기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서강대 정도 혹은 성균관대 정도 되는 데는 최초 합격자 아이들은 서강대, 성균관에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잘 보시면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평균 충원율이 무려 252%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 정도 10대 1 넘어가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3, 4대 1 정도이다라는 걸 고려해 보시면 그런 충분히 전략을 세우시고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 합격한 아이는 슬퍼요. 예를 들어 10명 뽑는데 내가 최초 합격했다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 낮은 대학을 써서 합격한 게 아닐까 하겠지만 추가 1차 후보 1번 아이는 11등일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될 학과를 대학을 써서 합격을 한 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원율이 높다는 걸 생각하시고 적어주셔도 된다. 교과 성적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일반 인문계 내신 성적만이 이 정도냐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큰 착각이 되겠죠. 여기에는 분명히 자율형 사립고하고 특목고 성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성적이 이 정도이니까 우리 집 아이가 2.4니까 국문과 2.74니까 지원하면 충분히 합격하겠네.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70% 컷이긴 하지만 외고 자소고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조금 인문계 같으면 2등급 내외까지는 올라오셔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계열은 상당히 처집니다. 4등급 중반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자연계에는 과학고 최저학력이 서강대는 없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되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형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형과 일반형 1차, 2차 차이는 자기소개서를 언제 넣느냐인데 경쟁률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역시 충원율도 합격하고 나면 충원율은 마찬가지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먼저 선호하기 때문에 충원율은 상당히 높다. 200%가 넘어간다. 최종 경쟁률도 역시 3.여대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보시고 원서 지원 전략을 써보시면 되겠고, 혹시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는데 조금 도전적이고 불안하다 싶은 학생들은 서강대 일반형도 한번 써보는 것도 보험 성격이 되니까 고려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장력이 보시면 내신 성적이 아까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실제 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열도 이렇습니다. 과학고 아이들이 일반형을 쓸 필요는 없어요. 수능을 어차피 안 치기 때문에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 못 갈까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쓰게 되면 과학고 아이들은 주로 주도형 1차 올해 같으면 1차에 쓰는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인원수가 조금 미세하게 변동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는 면접이 없는데 의예과하고 사범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 과들만 면접이 있다는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었다라는 거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수능 최장의 논술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따져보시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특징은 학생부 종합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하면 학과 모집에 경제학과 쓰실 수도 있고, 계열 모집에 사회과학 계열 써서 2학년 올라가면서 경제학과 선택을 하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열 모집은 그게 인문계열은 인문사회 두 개밖에 없고요. 자연계열은 공학, 자연과학계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질 경쟁률, 아까 서강대가 3대 1 정도 3.몇 대 1인데 여기도 보시면 실질 경쟁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7인데 3.0이라는 건 거의 7.7대 1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유는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 최저학력이 없더라도 많이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전부 요 계열 모집은 네 가지인데 인문에서는 두 개, 자연에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근데 추가 합격률은 이렇게 좀 높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학과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균관에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학종에서 기본적으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일 때 계열에서 한 개, 학과에서 한 개. 근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자 붙은 과들이 상당히 높은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이 성대에서 아마 인문계를 제일 높다 보실 수 있을 건데 9대 1이었던 게 2대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상위권 학교로 또 도망을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공학과도 9.9대 1, 10대 1이었던 게 1.8대 1밖에 안 나와요. 글로벌 메디컬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도망을 많이 간다. 반면에 의대는 많이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의대가 빅5 의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빼고 나면 성대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대나 서강대를 쓸 때는 추합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까지 염두에 두시고 쓰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학과 모집 쭉 보시면 조금 낮은 과들도 이 정도 경쟁률을 다 보이고 있고, 실질 경쟁률 그까지 안 된다라는 거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 추합 비율이 상당히 높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균관대 학생 모집의 내신 분포예요. 보시면 1점에서 1에서 1.49등급, 1.5에서 1.99, 2.2에서 2.49등급인데 요 정도까지는 돼야 일반 학생들이 좀 지원할 라인이 아닐까. 요 조금 밑에 내려간다면 일반계보다는 좀 자사고나 특목고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사회과학계를 좀 주의하시랬는데 성균관대 인문계열에서 인문과학계로 사회계열 두 가지밖에 못 써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어문이나 철학, 동양학 이런 거 하기는 싫으니까 전부 다 사회과학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성균관대에서 제일 높은 편이에요. 1등급 비율이.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리더, 글경제, 글경영보다도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여기는 내신 싸움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이 내신이 낮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걸 일반 인문계로 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그다음 자연과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도 자연과학 계열 쓰느냐 공학 계열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율이 좀 나온다는 거. 이외에는 당연히 뭐 77.8%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내신 격차 비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이 정도 안에 거는 최소한 있어야 일반 인문계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일반 인문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의 실질 경쟁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논술이 보통 7, 80대 1, 6, 70대 1 정도 된다 했는데 이게 실경쟁률은 당연히 아닙니다. 응시율이 보시면 경영학과 93.7대 1인데 응시율은 46대 1이에요. 무려 50대 1 정도 가까이가 날라갔어요. 날라간 이유는 최저학력을 맞추기 못했으니까 논술 치러 오지 않은 거고요. 논술 치러 왔는데도 약 16대 1은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실제 경쟁률은 93대 1이었지만 실제는 30.8대 1, 한 반에 한 명 가까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에서 한 명 정도가 지원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기가
어렵다. 체제를 맞춘 아이들 중에서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좀 고민하시고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 최저학력이 2등급 3개. 합의 6이네요. 영어 2에 2개 사니까 2 정도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그 중 맞추는 숫자가 이 정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이 정도 성적권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아 보이지만 실질 경쟁 최저 맞추면 12.8대 1, 17.1대 1, 그다음 10.3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저학력 맞추는 게 논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역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다 없는 전형이지 않습니까? 서류도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이면 생활기록부 내야 되고 최저학력 없고 교과 전형도 최저학력 없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내신을 보지 않는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글로벌 인재 전형은 외국어 에세이 100에서 외국어 면접과 학생부 40 이렇게 합쳐집니다. 외국어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에세이 실력 어느 정도 갖춰져야 쓸 수 있다. 공인학업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한양대의 결과예요. 파이낸스 경영 인문계열에서 상당히 높은 과인데 1.10, 1.02, 1.06입니다. 1.02가 나오려면 5학기 동안 전과목 1에 딱 한 과목, 그것도 단위수가 낮은 과목에서 2등급 하나 받은 성적입니다. 그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한다는 거니까 최저학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어렵다. 근데 대신에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다.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이 정도 선이면 아마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충원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이 무려 733%입니다. 그런데도 내신 성적이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래서 전국에서 내신 내노라 하면서 있는 학생들을 웬만하면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뽑는 인원수가 엄청 작은 이유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입니다. 보시면 거의 점수가 90점, 80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논술 실력이 엄청 좋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과형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을 보다 수학을 안 보게 되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90점대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논술은 교과형 논술이다. 교과형 논술은 문제가 쉽긴 하지만 완벽하게 써야 되지 합격 가능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한양대는 최저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대입니다. 역시 전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도 2개의 전형, 다빈치와 탐구형 인재. 학생부 교과도 학생부 교과와 학경 추천 2가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 어떻게 구분했을까 하면 탐구형은 어떤 거에 하나에 심취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 이시고 다빈치는 다재다능 골고루 균형 있는 학생이 많이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장 추천과 교과에서 어떤 걸 쓸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학력이 있어요. 3개 이후. 학교장 추천 전형 최저학력이 없고 당연히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과 전형과 추천 전형이 있을 때 추천 전형에 또 서류도 봐요. 학교장 추천은 교과 60에 서류 40.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귀교과는 거의 만점이라 보면 교과가 거의 전부 다인데 어떤 전형이 내신 성적이 더 좋아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추천 전형이 훨씬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요. 서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학교 추천이 좋고요. 또 이유는 최저학력의 유무. 교과 전형은 최저학력을 보지만 추천을 최저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학교 추천이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 이제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에 이건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내신 성적을 보시면 다빈치 전형이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탐구형은 이까지 있습니다. 역시 보실 때 4.0까지가 쭉 이렇게 많이 가 있지만 이까지 간 거는 자사고나 특목이 있다고 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다빈치는 내신 조금 더 좋더라. 왜냐하면 탐구형의 말에 과학고나 외고 자사고 아이들이 탐구형 쪽에서 더 쓸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인문계도 이쪽에서 쓰는 전략이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다빈치와 탕구형 격차가 크고요. 이렇게 많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격차가 큰 이유 더 큽니다. 아까 다빈치형이 인문계열보다 큰 이유는 탕구형이 이제 과학과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다빈치에는 과학과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는 여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고요. 중앙대 학생 교과 전형입니다. 인문계열 3개 합 6인데 보시면 약 내신은 1.5에서 1.6 정도 수준에서 내신이 걸쳐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빨간색이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교과전형 가려면 1.56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쓸 수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1.5 역시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이과들은 내신 성적이 상당히 처져요. 2점대 넘어가서 충분히 합격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 학과가들이 아니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요 과들은 유달시 낮은 이유는 안성에 있다. 서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요걸 쓰실 때 원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울 캠퍼스가 아니고 안성 캠퍼스다. 그다음에 학연 추천 전형은 내신을 보시면 1.34 정도에서 주로 풀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는 아시다시피 방금 말했다시피 안성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면 그래서 학연 추천이 내신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고 이유는 최장력의 유무, 추천의 유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신 조금 낮지만 중앙교 꼭 가야 되겠다면 학연 추천보다는 일반 전형이 더 합격하기가 용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작년도 결과를 항상 한 7, 80페이지 되는 전년도 합격 자료집을 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서울 지역 대학들 유추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인데 내용은 이렇게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와집니다. 경희대 같으면 네오르네상스 해가지고 책자를 이렇게 발견해주고 제가 책자를 발췌한 건데 이걸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2020년도와 2019년 경쟁률입니다. 기본 경쟁률은 비교해 보시면 최소 15대 1. 그러면 서울 지역의 경희대가 상위 10개 대학의 마지막 정도 된다면 상위 최소 경쟁률 한 15대 1 내외는 돼야 된다. 그게 평균 내신이다. 심한 데는 26대 1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충원 합격을 보시면 100% 내외 정도. 그 학생부 종합은 충원 합격이 한 100% 정도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또 좋은 게 학교제 평균 성적이 나와요. 서류와 면접에. 제가 경희대 사정관한테 물어보니까 70점이 꼴찌라더라고요. 거의. 70점에서 100점까지가 나오는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85점 이상 상대평가를 한대요. 서류 제일 안 좋은 학생은 70, 제일 좋은 100 이렇게 상패하는데 85점이 중간 합격의 커트라인 데드라인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된다더라고요. 여기 이제 평균점이 조금 더 85보다 높은 상황이고 면접도 보시면 85점, 70점이 끝이고 85점 정도 이상. 그래서 적어도 85점 이상 나오려면 ABC로 하면 적어도 B뿔 이상 정도. C가 나오면 70이랬고 B뿔이 85면 B뿔뿔, B 플러스 되면 80한 7, 8점 되면 1단계를 거의 아슬아슬 통과하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내신 성적이 나와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부모님들은 저희들은 상담 오시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등급인데 국어 국문과 쓰라는데 평균이 전년도에 2.7등급이에요. 우리 아이는 평균보다 좋으니까 합격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물어보시면 제가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빨간색은 불합격이고요. 까만색 동그라미 합격이에요. 까만색 동그라미는 주로 1, 2등급 사이에 모여있어요. 1.5부터 한 2.5 사이에. 근데 빨간색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렇게. 워낙 불합격자가 많으니까 빨간색은 거의 선이에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합격자가 많냐 불합격자가 많냐면 불합격 월등히 많죠. 15대 1 중에서 추합비율 구분하더라도 2배수는 붙고 13배수는 떨어지니까. 근데 주로 합격한 아이들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2등급 전후 왔다 갔다 해요.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일반계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여기 이 과들 보시면 어학 계열인데 내신이 고루 분편에서 5등급, 6등급까지 있어요. 이거는 어디냐면 수원에 있어요. 수원.
글로벌 국제 캠퍼스. 그리고 특이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어는 외고 아이들이 전공으로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신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캠퍼스 서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가는 거고 일반적인 과들은 전부 다 여기. 그래서 우리 아이가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면 경희대 지원 성향을 보이는 건 합당한 이야기지만 이 내신 숫자만 가지고 보시고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써야지 그럼 합격하겠지 하면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평균은 이 합격생 전체를 합쳤을 때 2.7이란 말이고 여기를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요 선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경희대 고교연계입니다. 고교연계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내신에 학생부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총 6명을 추천받을 수 있는데 추천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전부 1등급과 2등급 사이. 적어도 평균 내신 이 정도 나왔다. 이 정도 돼야지 추천을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여기가 또 특별히 낮은 이유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초반까지 넘어가는 거지 일반적인 과들은 1.5 내외 정도에서 합격 라인이 결정이 되더라. 교과 전형이 아니지만 상대적 최장이 매우 높다. 이유는 추천을 받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충원율이 아주 높습니다. 보시면 250%, 280% 학종이지만 충원율이. 그래서 요 보시면 20명 뽑는데 130명이 왔는데 280%예요. 그러면 추가 합격 비율이 76이면 실제로 56이니까 76명이 됐다는 거고 실질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되죠. 1.8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를 제낄 자신이 있으시면 충분히 써봐도 된다. 충원율이 상당히 높다. 이유는 교과적 성격이 강한 교과 40%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상위권 학교들 쓰고 들어가는 마지막 라인으로 아마 경희대를 잡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원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해 보시고 경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요런 데가 아까 보신 중국학과가 3전도 후반까지 있어요. 경쟁률 보시겠어요? 10명 뽑는데 2.6대 1이었어요. 26명 왔는데 실제 뽑힌 아이가 17명인 상황이 되고 위에는 지원이 무슨 과인지는 중국어과인가 과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2명 뽑는데 28명이 왔어요. 근데 충원이 13명이에요. 그러면 25명이 합격한 거죠. 그럼 떨어진 아이는 3명. 3명밖에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떨어진 아이가 거의 없어요. 국제 캠퍼스는. 왜냐하면 추천을 받을 때 인문계열의 2명인데 추천받고 서울 캠퍼스가 아닌 국제 캠퍼스를 가기가 싫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꾸로 경희대를 꼭 가고 싶거나 어학해도 된다 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신이 좀 낮더라도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의 제일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래 면접을 전부 다 보다가 이제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 두 가지는 안 했어요. 면접에 자신이 있으면 면접 전형 쓰시면 될 것 같고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 서류 전형 가야 될 건데 면접과 서류 전형 중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본다면 어디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서류 전형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학생들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면접 보러 가기도 싫고요. 서류만 딱 내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면접 보러 오라면 싫으니까. 거기다가 면접 보러 오는 학생들은 서류가 뭔가 부족하고 내신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뒤집어내야 되잖아요. 뒤집으려면 면접을 봐야 될 거고 원래 한국외대가 면접을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게 대기업에서 불어돼 가지고 아마 어떤 식으로든 면접을 올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면접이 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면접 전형에서 충분히 뒤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올해 교과 전형이 작년에는 교과에서 체제가 없었어요. 교과 전형이. 근데 올해는 교과 체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변수가 상당히 크다. 교과가 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신 성적 합격자의 내신성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비교적 내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보시면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인데 2019년도엔 체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결과를 더 보는 게 타당하냐 물으신다면 2019년도 결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할 수밖에 없더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페인어과 한번 보시면 2019년에 12.9대 1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4대 1이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추가 합격 인원이 18명이었어요.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다 쓰시는데 보시면 충원 합격이 18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3.4니까 93, 31명. 그러니까 실제 떨어진 학생이 거의 없는 거죠.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신이 이만큼까지 쭉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어떤 선생님의 아이라서 알아보니까 3점대 초반이었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교과 전형에 합격했었대요. 이유는 경쟁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종합전형 어딘가 간에 뭐 논술 전형 워낙 경쟁률이 셀 거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만 교과나 종합 전형은 경쟁률을 무시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시고 쓰셔야 될 거고, 여기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7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5.6대 1이니까 약 4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총 합격자는 31명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아이가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학생들 합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쟁률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신이 조금 낮구나 하시겠지만 한국 외대의 특징은 어학계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과들별로. 그래서 외고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이렇다는 거고, 근데 거꾸로 고등학교에서 이런 언어들을 한 학생들이 없어요.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태국어과도 없고요. 터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실 건데 간단합니다. 어학에 대한 관심,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우리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배울 거니까 영어나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고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걸로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게 자기소개를 써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어디에도 이런 언어들을 배운 학생들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만 배우지 않은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한국대의 특징이 학종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낮은 이유는 어학이고 요즘 학생들이 어학을 별로 선호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국 애들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지원을 해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논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42명 작게 뽑았었지만 101명이니까 과별로 따지면 뭐 작은 데는 2~3명도 뽑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2~4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는 데는 2배수이고요. 인원을 작게 뽑는 데는 4배수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2배수 뽑았어요. 충원까지 고려하면 1단계 통과하는 것 곧 합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교 서류가 강점이 많은 학생 1단계 통과할 자신이 있다 하면 서울시립대를 써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지점수를 봤었다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지점수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서울시립대 작년에 교과 성적의 내신 등급입니다.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것만 보시고 지원했던 분들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지점수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 편차 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을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그 값이 3점에서 마이너스 3점까지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100분위를 따로 표현을 해줍니다. 뭐 계산이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학생이 균지라든가 아니면 성적이 엄청난 격차가 나게 되면 지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1등급 받으면 평균이 1.7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95.54가 받을 수 있는데
지점수가 높으면 100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내신 1등급이라도 점수가 다 달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신 성적을 따질 때 지점수를 보시고 따져봐야 된다. 올해가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셨어야 됐다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를 저도 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종합전형 결과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분리해냅니다. 서울시립대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서울의 10개 대학 아니라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내신 풀은 보시면 2점대 내외예요. 2등급 전후에서 지원자의 학생부 등급이 나오고 자율형 사립고는 한 3등급 정도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 특목고는 보시면 일반 인문계열 쪽에는 4등급 내외도 있지만 자연과학계는 5등급 정도까지 갔어요. 여기서 특목고라는 자연과학계에서는 과학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와 과학고 5등급들을 뽑아주면 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과학고에서 상위 40% 4등급 안에 들면 조기 졸업자가 됩니다. 조기 졸업하고 빠지고 나머지 남는 학생들이 3학년 때 진급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5등급이 전교 1등인 거예요. 3학년 학생들 중에는. 그래서 내신이 5등급 안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로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이 높다는 거고 여기 밑에 여기에 특목고는 아마 최고이겠죠. 최고 내신이고 여기는 과학고 내신, 일반 자사고 내신, 일반 인문계 내신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에서도 일반고 내신, 자사고 내신 이건 아마 외고 국제고 내신이겠죠. 그래서 여기 분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내신 성향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일반 인문계 다니고 있다면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에 학종을 쓰려면 이 정도 내신권은 최소한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2.8, 3.0까지 가는 건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 내신을 합쳤기 때문에 3.0 가까이로 보이지만 실제 인문계 내신은 2.0 정도 내외가 돼야지 합격권에 드는구나. 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고 원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 가시게 되면 곧 원서 작성 시기가 올 거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상담을 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디가에 들어가서 전년도 합불 결과를 충분히 보시고 지원 풀을 한번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서를 6개 쓸 때 딱 6개 이거 아니면 안 쓰겠습니다 하면 상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한 10개쯤 정하셔가지고 선생님과 의논하면서 아까 제가 이런 보여드린 자료들은 선생님들 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의논하시면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 내신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요. 원서를 쓰시면 합격이거나 불합격 둘 중에 하나지만 원서를 안 쓰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을 학종을 쓰실 때는 안정권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학력도 없고 소리평가이니까요. 학종이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실 수 있으면 도전을 하시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원서를 쓸 수 있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지역 재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